이 늙은이 노망난 게 확실해. 정신병원에 당장 쳐넣고 30억은 내 통장으로 빨리 빼와. 오늘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30억을 남기고 떠난 남편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된 67세 아내와 돈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넣으려던 짐승 같은 자식들의 기막힌 사이다 참교육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치고 쫓겨난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을 돌며 만원 한 장 제 마음대로 써본 적 없던 제 통장에 난생 처음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품위 유지비가 입금되었습니다. 손이 떨려 은행 앱을 켰다 껐다 반복하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멍하니 거실에 앉아있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쾅쾅쾅 거칠게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 만에 기어코 제 집 앞까지 쳐들어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당장 문 열어 그깟 늙은 제비놈한테 우리 아버님 재산 다 갖다 바치려고 환장했냐며 며느리가 악을 썼습니다. 옆에서 도어락을 부수겠다며 발로 문을 걷어차던 아들 놈은 한술 더 떠서 소리를 빽질렀습니다. 이 늙은이가 드디어 노망이 났네. 당장 정신병원에 쳐넣고 그 30억 내 통장으로 당장 빼와. 남편이 죽기 전 저를 위해 남겨둔 특정 목적 신탁 때문에 그 30억 원과 상가, 건물에 단 한 푼도 손을 댈 수 없게 되자 이 징그러운 것들은 저를 아예 중증, 치매 환자로 몰아버리려는 무서운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식모처럼 굽신거리며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보겠다고 뼈가 부서져라 일했던 제 40년 세월이 그 현관문 밖의 비명소리 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쓴 악마들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제 첫사랑이었던 그분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애들이 드디어 미쳐 날뛰기 시작했으니 이제 당신이 말한 대로 시작해달라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유산이니까 무조건 내 거라고. 이자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 양아치 새끼들아. 첫사랑 그분의 도움을 받아 자식들이 왜 이토록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는커녕 재산에만 혈안이 되어 미쳐 날뛰는지 대형 로펌 변호사를 통해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옛 친구가 건네준 녹취록과 서류 뭉치를 확인한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류 속에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 30억을 가로채려던 아들놈의 소름 돋는 빚쟁이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놈은 이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곧 자신에게 떨어질 유산을 담보로 잡고 여기저기서 불법 사채까지 무작정 끌어다 쓴 상태였습니다. 실체도 없는 기획부동산 사기와 코인 투자에 미쳐 돌아가며 지은 빚만 무려 10억이 넘어갔고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빚쟁이들에게 목숨을 협박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가 건넨 녹취록 속에서 아들 사채업자에게 겁먹은 목소리로 비굴하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유산이니까 무조건 내 거라고. 이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 양아치 새끼들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1년 전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이미 이 모든 끔찍한 사실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평생 구두쇠처럼 모은 돈을 저 아들놈에게 물려주었다가는 빚잔치로 전 재산을 날려먹고 늙고 힘없는 아내마저 차가운 길거리에 내몰아버릴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자식들의 악행을 알게 되니 피눈물이 나던 슬픔은 어느새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제 뒤를 캐고 다니며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마다 몰래 동영상을 찍고 어머니 어제 드신 밥도 기억 못하시냐며 유도 신문을 하는 등 법원에 낼 제가 미쳤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 짐승만도 못한 제 자식놈들이 저를 치매로 몰아 재산을 뺏으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며느리와 아들은 대형 로펌을 끼고 저를 상대로 법원에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해버렸습니다. 늙고 병든 어미가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니 유일한 혈육인 자신들이 법정 대리인이 되어 30억과 상가 건물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구역질 나는 명목이었죠. 드디어 재판이 열리던 날 판사님 앞에서 가짜 눈물을 쥐어짜며 통곡하던 며느리의 연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어머니는 지금 사리분별을 못하시니 부디 불쌍한 저희 어머니를 저 사기꾼 남자로부터 구해주세요라며 엉엉 울어댔습니다. 가증스러운 며느리의 거짓말에 방청석조차 술렁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법적 대리인으로 나선 첫사랑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법정 스크린에 영상을 하나 띄웠습니다. 캄캄해진 법정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바로 죽은 남편의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카메라를 응시하는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호랑이처럼 매서웠습니다. 영상 속 남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재판장님, 저 짐승만도 못한 자식놈들이 내 아내를 치매로 몰아 재산을 뺏으려 하고 있습니다.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막이 흘렀고 조금 전까지 효자효부 행세를 하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시퍼런 시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남편의 일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 아내는 지극히 정상이며 이 모든 신탁은 내 맑은 정신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아들놈아, 내가 내 인감도장을 훔쳐 불법 사채를 끌어다 쓴 증거 모두 내가 내 어미를 건드리는 즉시 경찰서로 넘어가도록 조치해두었으니 너희는 오늘부로 내 자식이 아니다라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홀로 남겨질 저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둔 남편의 절절한 사랑에 저는 피고석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재산은 내 거야. 평생 식모 취급한 대가니까 단돈 1원도 없이 평생 지옥에서 뒹굴어라. 재판 결과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판사님은 자식들의 터무니없는 성년후견인 신청을 분노 섞인 목소리로 단칼에 기각해버렸습니다. 신청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사님의 호통과 함께 남편이 치밀하게 준비해 남긴 신탁 각서의 가장 무서운 조항이 마침내 법적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본 신탁 재산에 대해 자녀들이 부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어미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30억 신탁금과 강남, 건물은 그 즉시 전액사회에 환원되어 기부된다. 단, 아내의 한 달 품위 유지비 2천만 원은 아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는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자 이제 곧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빚더미에 나앉게 된 아들과 며느리가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소송 취하할 테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라며 며느리는 눈물, 콧물을 범벅한 채 제 신발에 얼굴을 비비며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아들 역시 이마에서 피가 나도록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찧어대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저를 짓밟았던 그 징그러운 손을 가차없이 구두발로 차버리며 아주 똑똑히 말해주었습니다. 내 재산은 내 거야. 평생 식모 취급한 대가니까 단돈 1원도 없이 평생 지옥에서 뒹굴어라. 저는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는 자식들을 향해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법원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 제 옆에는 남편의 마지막 유지를 지켜준 첫사랑 친구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7의 나이, 평생을 이름 없는 식모로 살았던 제 진짜 인생을 40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제 삶은 매달 들어오는 2천만 원으로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눈부시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